미국 전역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원인 모를 공포에 휩싸여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거대한 위기, 과연 우연일까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체포 사진 한 장이 전국적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세계 경제에서는 원인 불명의 워시 쇼크로 금, 은, 비트코인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란 군 총사령관이 방아쇠에 손을 올렸다며 미국과의 군사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불붙인 이 세 개의 도화선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강경 이민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과잉 진압 논란이 미국 사회를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도끼 모양의 파란색 모자를 쓴 5살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무스가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억눌려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뉴욕, LA, 워싱턴 DC 등 미국 주요 대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250여 개 도시에서 상점들이 문을 닫는 소비 중단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로 동참했고 사회 전반의 기능을 멈추자는 전국적 셧다운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들끓는 민심은 여론조사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까지 추락하며 재직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53%에 달했고 단속 방식이 지나치다는 응답도 58%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지층 내부의 균열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의 오랜 지지 세력이었던 전미총기협회마저 시민들을 악마화하지 말라며 이례적인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미총기협회의 비판은 트럼프 연합의 가장 단단한 축 하나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정치적 지진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위기와 두 번째 위기가 연결됩니다.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지도자는 종종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트럼프의 국내 장악력이 무너지자 그의 시선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만으로도 모든 헤드라인을 바꿔버릴 수 있는 곳 바로 금융 시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한순간에 패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의외의 인물을 지명하자 시장은 워시 쇼크라 불리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워시 쇼크의 충격파는 모든 자산 시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이 하루 사이 11% 이상 폭락했고 국내 금 시세도 9% 하락했습니다. 은은 주말 사이 30% 이상 대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14만 달러 선에 육박했다가 7만 달러 초반으로 추락했고 코스피는 5천 선이 무너지며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왜 케빈 워시라는 이름에 이토록 격렬한 공포를 느꼈을까요? 시장의 두려움은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매파로서의 워시입니다. 그는 2011년 양적 완화에 반대하며 연준 이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가 의장이 되면 유동성을 급격히 축소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정반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꼭두각시로서의 워시입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해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터지며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진짜 공포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최후 보루인 연준이 백악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 신뢰받던 제도의 붕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경제적 혼란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위험한 도박, 바로 중동의 화약고,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전례 없는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찍과 당근 전략은 중동 정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며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을 향한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중동에 배치되었고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핵 정찰기까지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위협이 아닙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란 지도부 제거, 핵시설 및 정부기관 타격 등 구체적인 공습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행동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요구인 우라늄 농축 중단과 탄도 미사일 제한을 수용한다면 단순한 외교적 굴복이 아닙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오랫동안 핵 프로그램을 서방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선전해왔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곧 정권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구를 거부하면 미국의 대대적인 공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육군 총사령관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다며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외무장관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국들마저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태도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더 이상 미국에만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동맹의 재정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대결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동안 유럽은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그가 의도하지 않은 다극화 세계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된 미국, 혼돈의 금융시장, 전쟁 직전의 중동이라는 세 개의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위기들은 결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국내의 지지율 하락이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이어져 세계 경제를 흔들고 고조된 경제적 불안 속에서 국외의 군사적 긴장을 돌파구로 삼으려는 위험한 도박이 벌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라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 폭풍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